네, 안녕하세요. 비상월드 범영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로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예, 그동안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뵙지 못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반기 시험 문제가 지난달에 이제 이번 달 월초에 그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자, 상반기 시험 나온 문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기출 문제를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했으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4대 법령은 제가 봤을 때는, 예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년 수준보다도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자, 문제 난이도로서 그 킬러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세 문제가. 재난안전법은, 지난 24년도 시험 문제도 그렇고, 재난안전법에서 조금 킬러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재난안전법에 조금 더 범위는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대비나 민방위법은 뭐 계속적으로 평이하게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이 다소 조금 어,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온 거 보면 우리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나오는 스타일 있죠? 장문형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 문제도 그렇게 지문이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만 나왔는데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 우리 3단 유형이나 상황형 문제는 이번에 없더라고요. 지난번 시험에도 24년도 하반기 시험 문제에도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문제를 어렵지 않게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어떨 때 보면 이 3단 유형 문제가 이런 거죠. 박스 두 개 있고 밑에 1, 2, 3, 4번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한 2, 3년 전까지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문제 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또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문제 스타일이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이번 하반기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단순 암기 문제도 이런 게 있었죠. 특히 이 재난안전법의 이 단순 암기인데 아주 킬러 문제로서 이거 문제 맞춘 분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재난방지시설의 그 범위 물어보는 문제인데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뭐 공부할 때 중요도에서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이것까지 암기하지 않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고, 여러분들 조금 이거 맞춘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스형에서 보기가 예전에는 막 미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보면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있죠. 이게 미음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한 문제 정도?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고 조금 뭔가 지난번 시험과 이번 시험은 다소 조금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 시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없음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을 수 있죠. 근데 4대 법령은 크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 할당이 많이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음, 좀 예년간 다르게 문제가 그렇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전반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상대비법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단순한 쉬운 문제는 제가 걸렀습니다. 조금 애매한 문제들만 한 다섯, 여섯 문제 좀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쉬운 문제였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원관리 중앙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위탁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법률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을 뭐 위임 위탁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 조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4대 법령에는 이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 법률로 뭐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게 나오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 하단에 이제 구체적인 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이런 표현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뭔가 어색하죠. 그런 거 어색하다는 것을 딱 느끼셔야 합니다. 그 어색함을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 자, 법률로 정한다. 이 표현은 재난안전법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요거 나오죠. 재난관리 자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그 다음 재난안전통신망도 다른 법률로 정한다. 자, 이 표현만 딱 나올 뿐이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뭔가 어색한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는 틀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심하고 딱 체크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뭐 쉬운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엉성하게 하시면 이런 문제도 예,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기본 지침에 포함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있죠. 10가지.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죠. 여기 보시면 중장기적 관점. 아, 무슨 관점입니까? 중기적? 장기적? 조문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중기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중기적 관점. 그러니까 이런 걸 꼼꼼하게,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충 무슨 뭐 이렇게 환경 변화 분석 예측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못 맞추십니다. 이런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중기적 관점이라는 거. 장기적 아니죠. 그 다음에 분석 예측까지만 하지 평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 자, 중장기적 관점. 이런 표현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예. 보통 확실하게 틀린 표현으로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단어를 살짝살짝 바꿔갖고 나오는 문제는 예, 그동안 잘 안 나왔었는데 출제위원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지침 10가지 있는 거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그냥 앞 글자만 뚝 따갖고 그냥 대충 암기하시면 정확하게 문제 못 풉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거도,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문제죠. 우리가, 기술 자격 면허를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 단체가 있죠. 이런 기관 단체들이 있는데, 이 기관 단체들도, 명칭을, 어, 기관명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런 걸 좀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기존에도 기출에도 나왔었죠. 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비슷한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기관명이 비슷비슷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있지만 우리가 위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죠. 이게 뭐하고 비슷한 표현입니까? 이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거하고 좀 헷갈리게 하려고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기관명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 다음 문제는 비상대비법의 비상대비 계획에 관한 문제죠. 이 문제도 뭐 쉽게 나온 겁니다. 쉽게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인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상대비 계획에서 여러분들 어떤 한 글자만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계획이고, 누가 작성을 하고, 누구 승인받고, 누구한테 알려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에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고, 협의, 예. 비상대비 계획에서 협의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모두 다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고, 통고는 누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무슨 계획을 누구한테, 이런 거, 통고만 딱 나오면 무슨 계획을 누구한테, 이런 걸 딱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죠. 여기 뭐 문제 워낙 쉽게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세 번째 있는 꼭지에 있는 이것만 딱 제시되면, 가로가 많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예. 애매하죠. 기본 계획이란 용어도 있지만 통고자만 딱 보면 통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본 계획을 어디 국회, 국회에다가 통과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 분야에서는 뭐 마찬가지 민방위 계획이나 재난안전 그 법의 계획 수립 절차도 마찬가지. 어떤 하나만 딱 캐치하시면, 아,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고, 누구한테 통보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상대비 계획에서 보면, 앞에서 문제 나왔지만, 협의를 하는 건 누구하고만?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해서. 그 다음 심의도 국무회의 심의밖에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 기본계획 아니네요. 안.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되는 지침이나 계획은 무엇? 네. 기본 지침, 기본계획, 집행계획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자, 국회에 통보하는 거는 기본계획이죠. 이런 식으로. 예. 자, 또 한 가지 여기에 좀 강조를 드리면,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는 누굽니까? 두 명이죠. 시도지사도 작성하고, 지방행정기관장도 작성합니다. 그런데, 통보란다? 통보되는 거는 시군구청장인데 통보되는 계획은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시행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기관장이 작성한 시행계획은 누구한테 통보됩니까? 우리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한테 통보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 계획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딱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인데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비상대비법에 보면, 음, 해체하는 내용이 있죠, 해체. 해체하는 내용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도 계속적으로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해체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아, 해체를 한다. 해제죠, 해제. 아, 저 헷갈리네.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도 지정하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해제를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고 어떤 도산이 돼버리면 반드시 지정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 대상, 아니,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는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지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제를 하는 경우와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거 강제 이미 은근히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맞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업체 지정 해제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예, 임명대상 업체는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중점관리 대상 업체 지정 해제를 할 때는 예, 조사를 하고 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게 돼 있죠. 근데 임명대상 업체는 지정 해제하게 되면 뭘 조사를 하고 문서로 알려주고 이런 절차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제할 수 있다. 이것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여기에 엮어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에, 공부를 조금 해서는 못 맞추십니다. 예, 왜냐? 우리가 조문에서 늘 보던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출제위원도 생뚱맞게 어디에 이상한 표현들 갖고 오지 않습니다. 조문 내에 있는 표현을 요래조래 요리조리 막 이렇게 엮어갖고 문제 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비축에 관한 문제죠. 예,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2번 같은 경우에 예, 해제 사용할 때는 해제나 사용할 때는 비축을 해제하거나 사용할 때는 승인받게 돼 있죠. 예, 근데 긴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승인 받는 거? 예, 이거죠. 사용할 때만 어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이 되지,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이 따로 없습니다. 예, 문제에 그게 나온 거죠. 이 문제는, 이 표현은, 23년도인가 24년도에 한번 문제 나왔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번에 또 나온 거죠. 예. 그만큼 기출이 중요합니다. 예, 기출 문제 여러분들 꼭 다 푸셔보셔야 합니다. 왜냐? 문제는,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 비상대비법 같은 경우에는 늘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축에 관련돼서 해제나 사용 같은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해제에 대한 사후 승인은 없다. 사용에 대해서만, 사용할 때만 긴급하게 쓰고 나중에 승인 받아야 하는 거죠. 그걸 강조드리고, 우리 업체 비축 물자 관련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한 거 여러분들 강조드립니다. 왜냐, 여기 3번 요 문항 같은 경우에 표현은 뭡니까? 우리 조문에도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제위원이 조문을 보시고 그걸 이해해갖고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럴 만큼 여러분들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업체 비축 물자 같은 경우에 비축을 할 때는 뭡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 승인받았고 예, 비축 명령을 하죠. 3개월분 비축하라고. 최대 3개월분으로. 그런데 해제할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도 해제를 명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비축 물자를 갖고 있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승인 받아서 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업체 비축 물자를 해제할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해제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해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뭡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승인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게 나온 거죠, 여기에. 자, 너무 빨리 끝났나요? 예. 나머지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만 하셔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뭐 제가 얘기한 문제들도 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조금 참고될 만한 것들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은 저희가 이번 하반기 과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강의 계획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수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하반기 과정 오리엔테이션은 이번 주네요. 내일 모레 6월 14일 날 오후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장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7월 5일부터 할 예정이라서 혹시나 그 전에라도 뭐 수강을 원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곳은 저희가 뭐 당산역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라고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요거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층으로. 그래서 입구에 오면 뭐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디자인 아트 센터라고 입구에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입구로 해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엘베 타고 8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뭐 강의 특징은 뭐 충분히 이론 강의를 드리고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 법령 또는 논술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좀 실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 수강자분들께서 다 수준이 틀리시죠.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있고 시험을 몇 번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초적인 부분은 인강이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화 강의 인강도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심화 인강을 사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현장에 와서는 제가 좀 심화 강의로 해서 뭐 핵심 사항이나 기출문제 풀이나 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법령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논술 면접 헌법도 마찬가지, 좀, 논술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거의, 개별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논술을 직접 작성해서, 코칭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나 뭐, 먼 거리에서 현장 강의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줌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집에 댁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수업에 참여하셔도 되고, 자, 오리엔테이션, 6월 14일 14시에 저희가 시작하니까 그때 오시고, 혹시라도 못 오시더라도 7월 5일부터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 전에라도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혹시나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비상월드 당산이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갖고 많은 내용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데 반가웠고,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